안녕하세요. 드러머 이복근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네어 드럼과 그리고 세트 드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네어 드럼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16분 음표로 표현할 수 있는 한박 표현법을 15가지를 배워봤어요. 여러분들이 또 스네어 드럼 곡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많이들 표현해 봤을 겁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비슷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 속에 액센트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멜로디 악기는 음이 되게 다양해요. 12개의 음을 가지고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리듬 악기는 음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리듬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리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뉘앙스를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액센트를 어떻게 집어넣으면서 또 새로운 뉘앙스를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리듬을 플레이를 하면서 탐으로 세트 드럼에 갔을 때 탐과 함께 연결해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플레이 가운데 액센트를 집어넣은 스네어 드럼의 또 하나의 새로운 플레이를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트 드럼을 통한 플레이, 기본적인 자세와 그리고 세트 드럼의 설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스네어 드럼 곡에 들어가는 리듬들을 좀 보면요. 16분 음표와 4분 음표가 연결되는 플레이들이 있어요. 처음 보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런 플레이가 있고요. 또 16분 음표와 8분 음표가 연속적으로 가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딴딴딴딴딴딴딴 4분 음표까지로 해서 딱 끊어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틀리냐? 16분 음표를 하고 4분 음표로 끊어졌을 때 그러면 스트로크가 총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의 스트로크가 연결되었을 때의 느낌과 그 다음에 8분 음표로 해서 끊어지지 않지만 16분 음표에서의 긴박한 느낌이 좀 더 완화되고 마무리가 지어졌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16분 음표만 달리다가 8분 음표만 갔을 때 그리고 8분 음표와 16분 음표가 섞여 있을 때 그리고 8분 음표로 시작해서 16분 음표로 연결되는 또 5 스트로크 이런 언어들이 보면 우리가 리듬적으로 읽을 때는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리듬 악기를 가지고 이 플레이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뉘앙스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에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듬을 그냥 단순하게 익히는 것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스텝을 밟으면서 세트 드럼을 연주하고 곡을 연주하게 될 건데 나중에는 이제 필인까지 연주를 하게 될 거예요. 이 필인을 만들 때 여러분들께서 이 리듬들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포인트는 뭐냐? 음악에 어울려야 돼요.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데 내 필인이 그 음악을 스탑되게 만드는 필인이 나온다. 그 음악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굉장히 언밸런스한 느낌들이 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악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저거 왜 저렇게 치지?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가장 포인트, 음악과 어울려야 된다. 그리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필인의 리듬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자, 오늘은 스네어 드럼 2 이 리듬을 가지고 오늘은 템포 100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스네어 드럼 리듬을 60과 80 그리고 템포 100을 이용해서 한번 연주를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차근차근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리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트 드럼을 칠 때 우리가 적용해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패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패턴이 어떤 뉘앙스를 가졌는지를 잘 체크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세트 드럼 넘어갔을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세트 드럼입니다. 세트 드럼은요, 북을 여러 개로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세트 드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드럼이라고 말하는데 드럼은 한국말로 하면 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북을 칭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모든 북이기 때문에 세트 드럼이라고 말합니다. 드럼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라틴 악기를 하나로 모아놓은 거다. 또는 여러 가지 클래식 악기를 하나로 모아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북, 소리가 다른 각각의 북을 가지고 한 사람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세트 드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북의 표현들을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 조화를 통해서 한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리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세트 드럼의 특징이죠. 그 리듬을 통해서 다른 음악들이 그 위에 입혀지는 거고 그 멜로디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세트 드럼의 각 명칭과 하는 역할 그리고 플레이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자세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트 드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드럼 악보를 보는 방법입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은 관객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의 드럼의 모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드럼에 앉았을 때 보이는 드럼의 모양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하이햇인데요. 하이햇은 심벌 2장을 겹쳐놓은 악기입니다. 하이햇은 뮤트 음으로 쳐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X로 기본적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솔 자리에 X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이햇 뿐만이 아니라 라이드도 솔 자리에 X로 똑같이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HH로 되어 있을 경우 하이햇, 그리고 라이드라고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라이드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햇의 역할은 타임키핑의 역할을 합니다. 타임키핑이란 것은 템포가 정해지고 그리고 몇 분 음표로 쳐야 될지가 정해졌을 때 그 템포에 맞는 음표가 정확하게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햇이 무너졌을 때 템포는 무너지게 되고 하이햇이 무너지지 않고 정확히 연주가 된다면 음악에 있어서 그 음악의 템포가 무너지지 않고 정확히 연주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라 음정에 X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라 음정은 심벌이라는 거예요. 크래쉬 심벌이 일반적으로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 우측편에도 있는 게 있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음정이 다를 뿐이지 위치는 라에 똑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심벌이 하는 역할은 이펙트입니다. 때로는 사인을 주기도 해요.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거나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프레이징이 들어갈 때 주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어떤 음악에서는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드 또한 하나의 심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네어 드럼입니다. 스네어 드럼은 2와 4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2, 4라는 타이밍에 정확히 쳐짐으로써 음악이 흔들리지 않는 허리, 중심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스네어 드럼이 갖는 역할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음악은 1과 3에 액센트가 있는 반면 외국의 음악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2와 4의 강세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강세를 통해서 음악이 통통 튀는 그루브감 있는 음악이 지속되기 때문에 스네어 드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에 따라서 스네어 드럼을 푸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 비트에 치기도 하며 때로는 레이백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나오는 타이밍에 따라서 음악의 플레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주는 뉘앙스나 음악의 색깔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음악을 똑같이 플레이하는 건 아니고요. 음악의 장르와 색깔에 따라서 레이백을 쓰거나 또는 정비트 또는 푸시를 통해서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다음은 베이스 드럼입니다. 베이스 드럼은 가장 낮은 파에 위치해 되어 있는 가장 큰 북을 말합니다. 발로 플레이를 하고요. 이 베이스 드럼의 역할은 프레이징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프레이징이라 함은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레이징에 따라서 주는 리듬감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 이 리듬이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베이스 드럼의 역할입니다. 베이스 드럼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의 맛은 좀 틀려지고요. 그리고 베이스 드럼을 간편하게 치느냐 좀 더 복잡하게 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가지는 색깔들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게 베이스 드럼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탐탐들인데요. 탐을 보면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이 탐의 개수에 따라서 드럼은 5기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6기통, 7기통, 8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네어 드럼과 베이스를 포함한 개수를 말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악보에서는 기본적으로 5기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탐들의 역할은 우리가 필인을 할 때 다양한 색채감을 구현해내는 거에 있는데요.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음을 표현했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색채감이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탐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채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탐과 스네어, 베이스 드럼, 그리고 심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리듬감과 색채감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First 탐, 왼쪽에 가장 상단에 있는 탐은 미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Second 탐,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탐은 레,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가장 큰 탐은 플로우 탐이라고 하는데요. 라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밑에 악보에 보면 여러 가지 표기법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하이햇 오픈과 크로스, 그리고 라이드 심벌 표기하는 것은 동일하죠. 크래시 심벌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봤듯이 라 자리에 X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악보 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크래시 심벌을 연주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래시 심벌 컷이라는 거는 크래시 심벌에 잔향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잔향을 빠르게 손으로 잡아줌으로써 잔향이 나지 않고 짧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햇 with left foot이라는 거는 왼발로 하이햇을 플레이할 때 나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재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플레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탐 1, 2 스네어 드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네어 드럼 크로스 스티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네어 드럼을 일반적으로 부글 소리를 낼 때가 있고 옆에 있는 림을 칠 때가 있어요. 스틱을 눕혀놓고 림을 침으로써 여러분들이 들었던 발라드에 나오는 그 잔잔한 음악들을 표현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네어 드럼 고스트 노트라는 게 있는데 스네어 드럼을 세게 치지 않고 작게 침으로써 그 잔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보에 위치된 각 악기들 그리고 그 위치를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드럼 악보를 보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드럼 세트를 플레이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자세입니다. 먼저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의자에 앉았을 때 몸이 베이스 드럼을 향해서 똑같은 수평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져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이스 드럼을 플레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드럼을 연주할 때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리의 무게가 떨어지면서 연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다리의 무게가 일자로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드럼, 풋퍼드 그리고 다리가 골반까지 일자의 형태를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은 약간 틀어지게 될 것이며 몸은 크래시 심볼을 향해서 약간 사선으로 돌아져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았던 기본 자세에서 오른손이 하이햇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 자세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탐을 플레이할 때를 보면 그냥 팔만 이동해서 가는 게 아니라 플레이가 가장 자연스럽고 빠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같이 돌려주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베이스를 밟는 것과 똑같이 왼발도 같은 길이 그리고 같은 위치에 풋버드를 밟아주게 됩니다. 베이스 드럼과 똑같이 3분의 2 지점에 발에 토가 오게 하고 하이햇을 밟아주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힘을 너무 줘서 꽉 잡힌 뮤트음이 아니라 발의 무게가 실려져 있을 정도의 뮤트음을 가지게 되는 게 세트 드럼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들어가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많은 힘이 들지 않고 가장 적정 수준의 힘만을 통해서 기본 자세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 발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보시면 풋버드가 있어요. 발을 밟을 수 있는 위치죠. 이 발을 밟을 수 있는 위치에 3분의 2 지점에 발의 토, 그러니까 발바닥에 시작하는 발가락 바로 밑에 있는 이 토가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비터가 이 맞는 면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죠. 베이스 드럼을 플레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업이고요. 하나는 힐다운이 있어요. 힐업은 발 뒤꿈치를 들어서 연주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발 뒤꿈치가 끝까지 바닥에 닿아야 돼요. 발 뒤꿈치가 닿지 않고 계속 떠 있다면 발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는 더욱 힘들어질 거고요. 오랜 시간 플레이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리 전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다리를 가볍게 들어준다. 그리고 내릴 때는 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떨어쳐주는 느낌으로 연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힐 다운이 있어요. 힐 다운으로 했을 때 플레이는 앞에 있는 토를 들어주면서 연주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때는 꽉 붙여준다는 느낌보다는 치고 떨어지는 이 플레이를 할 때 연주를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힐업이고요. 힐 다운으로 했을 때 플레이는 재즈를 연주할 때 부드럽게 치는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주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네어 드럼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트 드럼 연주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악기이기 때문에 악보 보는 법도 많이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듬을 연주하는 것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세트 드럼을 직접적으로 플레이를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보 그리고
기본 자세를 많이 연습해 둔다면 여러분들이 세트 드럼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